네, 요즘 보면은 여전히 이제 집을 사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뭐 빚을 갚지 못해서, 뭐 대출을 갚지 못해서 오히려 경매로 넘어오는 집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그 경매 현장의 그 분위기는 요즘 어떤지 알고 싶어요.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심리 자체가 많이 일반적인 시장 안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 시장도 그거에 이제 맞춰서 가격이, 그러니까 낙찰가율 자체도 사실 떨어지고 굉장히 건수는 사실은 많아요. 계속 이제 예전에 뭐 영끌한 그런 영끌 쪽이라든지 지금 금리 인상이 되면서 원금, 이자 이런 걸 못 갚으니까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그 심리적인 위축 때문에 사람들이 싸게 지금 유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까지 지금 최근에 만약에 아파트를 예를 든다고 하면 아파트가 70%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낙찰이. 거의 한 80%대 이상으로 낙찰이 되면 됐지. 근데 지금은 70% 밑으로 떨어져도 안 사가잖아요. 그 지금 낙찰가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낙찰가율이 예전에는 거의 최소한 한 90%대 불과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었을 때 90% 이상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거의 한 50% 이하짜리도 굉장히 아파트가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정가가 1억이라면 그렇죠. 그전에는 뭐 9천만 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낙찰이 네. 됐었는데 지금은 그 감정가 1억에 막 5천만 원 그렇죠. 이것도 잘 안 된다. 거의 뭐 사실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현재 경매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특별히 이슈가 없는 한 쳐다보지를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들도 이게 종종 이렇게 보면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50% 이하로 떨어져서, 물론 이제 낙찰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70% 정도까지는 다시 이제 결국은 낙찰이 되긴 하는데 50% 미만으로까지도 아무도 안 쳐다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저도 사실은 이 시장에서 조금 보면 좀 약간 충격적이다? 굉장히 저도 10년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야, 이렇게까지 안 받아갈까?에 대한 거에 사실 놀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아마 그 지역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좀 많이 떨어졌던 그런 인천 지역 같은 경우 좀 분위기 좀 어떤가요? 지금 인천도 사실은 하락폭이 크죠. 그래도 인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송도, 뭐 인천시청으로 해서 이제 마석까지 해서 GTX B 노선 라인들이 있어요. 그 라인에 아파트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관심이 있어 하는데, 송도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또 상당히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시청 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구도심이긴 하지만 약간 메인 같은 형태로 인천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도, 거기도 이제 최근에 제가 제 유튜브에도 이제 소개를 했지만 50% 미만까지 떨어진 아이들이 몇 개씩 주르륵 나와. 이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어서 저도 상당히 좀 놀랍다.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야, 좀 위험하다. 계속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입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는 앞으로의 어떤 호재가 계속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다운된 상태이지만 이게 이제 경기가 풀어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좋은 지역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오히려 저는 지금 이제 위기이긴 하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 저는 사실 기회로 보이는 게 더 많이 보이거든요. 혹시 요즘 좀 유심히 지켜보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이제 아직은 우리가 서울이 이제 그 규제가 다 풀리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일단 서울을 아주 뭐 그냥 집을 주면 좋겠지만 가격이 좀 비싸죠. 그래서 저도 제 어떤 선에서 서울은 약간 배제를 하고 검색을 하는데 나머지 이제 수도권 쪽을 많이 보죠.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정말 실거주 하실 만한 사람들은 정말 최고의 어떤 시기이지 않을까. 무주택자나 실거주자들은 뭐 또는 뭐 투자를 좀 적절한 타이밍에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 기회가 기회이지 않을까. 지금 규제가 뭐 사실 거의 다 풀어져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그렇게 봅니다. 아직 서울은 좀 비싸지만 그 외 경기권 지역은 그래도 충분히 지금 그렇죠. 유심히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매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심리가 꺾이면서 유찰이 계속해서 이제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유찰되는 주택들이 결국
결국에는 쌓이게 될 텐데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또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지. 그렇죠. 지금은 이제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다주택자들도 그렇고 모든 심리적인 어떤 위축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가장 그거의 뭐 원인적인 거는 사실은 금리 인상이죠. 사실은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우리가 금리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제가 아침에 제일 눈 떠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엑셀 딱 펴놓고 이제 은행에 이자하고 원금을 넣는 거를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 낮에 보면 오늘 분명히 오전에 내가 입금을 하고 왔어. 근데 낮에 보면 원금 이자가 부족합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예전 같았으면 충분히 그게 커버가 됐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게 이제 제가 완전히 이제 계산을 하지 않는 이상 모자른다는 거예요. 제 나름은 충분히 넣어놨다고 네네.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저 같은 사람들도 이 정도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엄청나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보면 지금 정부에서도 신호를 주는 게 규제를 사실 거의 다 풀었잖아요. 그죠? 그러한 이유는 사실은 결국은 이 지금 남아도는 미분양이라든지 지금 남아있는 이런 집들을 다주택자들 또는 돈 있는 사람들이 사라. 우리가 이제 세금을 이제 예전보다는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런 어떤 신호인 거죠.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당장 움직여지는 어떤 그런 지역들이 조금씩 보이긴 하지만, 눈에 띄게, 와, 사람들이, 야, 이제 해제됐으니까 막 가서 사야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는 아직까지 그런 심리적인 위축.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원금 이자에 대한 부담감. 좀 이자라도 조금 떨어졌을 때 그때 가서 좀 손을 댈까에 대한 어떤 그 기다림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이런 심리가 조금 지속될 것 같긴 하지만 투자를 함에 있어 또는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기회가 기회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그런 유찰되는 주택들이 계속해서 쌓인다는 거는 그만큼 심리가 안 좋은 상황인 그렇죠. 거고 이러한 심리들이 안 좋은 게 결국 지금 일반적인 그런 시장에서도 안 좋은 영향으로 부정적인 영향으로 끼치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하락장에서는 경매가 기회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더 관심을 또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이런 또 그 부동산 그 경매 장점과 또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사실 약간 제 앞에 문구를 갖다 저를 소개를 할 때 경매에 미친 여자 콩콩다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항상 늘. 제가 거의 10년을 했지만 경매가 너무 좋고 야 진짜 이런 게 어딨나 막 싶고 지금 10년을 해도 계속 가슴이 뛰고 이렇게 물건을 보면 하여튼 그런 경매에 약간 좀 미쳐있는 사람이긴 한데 일단 경매는 일반 시세보다 일반 시중의 어떤 그런 매매나 일반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시작이 되니까 엄청 메리트가 있어요. 일단 시작부터. 그렇죠. 시작가가 누가 뭐 그 신권에 누가 들어가. 그 경매 가장 메리트인 거예요. 시세보다 싸게 살려고 하는 어떤 그 포지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보다 최소한 몇 천만 원 이상은 싸다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의 하락장은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억대도 싸게 살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마진이 일단 시작이 되고 움직이는 거죠. 그럼 가끔 이래요. 혹시라도 지금 하락장이니까 아무리 경매로 내가 낙찰을 받아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좋아요. 한 5천 좀 싸게 샀다 칩시다. 시세 대비 낙찰을 받아서. 내가 낙찰가보다 더 떨어졌다? 지금 이 시장 안에서? 그거는 세계 경기가 망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나는 이미 내 시세에서 벌써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진다. 그건 거의 제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예. 저도 뭐 그런 경험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거의 뭐 70%, 어떤 건 50%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도 지금 사람들이 오는 것도 있지만 안 오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낙찰가율이 뭐 한 60%, 70%대인데 그러면 시세 대비 최소한 몇 천만 원 이상은 싸게 지금 내가 취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경매는 할인된 가격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 이제 단점은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경매하면 좀 어렵다. 뭔가 뭐 권리 분석도 있다고 하고 뭐 사람도 내보내야 된다는데 맞아요. 막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잖아요. 글쎄요, 뭐, 처음에는 그런, 이제 안 해봤으니까 겁나죠. 그리고 또, 명도라는 게 보면 이제 내가 낙찰을 받고, 뭐, 잔금 납부를 했어도 그 집에 이제 옛날 주인이라든지 그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을 완전히 내보내는 것 자체를 이제 명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경매 모든 프로세서가 끝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자, 사업을 내가 경매로, 그 소유자가 경매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짧으면 8개월에서 1년 정도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현황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해요. 그게 한 1년 정도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경매로 나오는데 그 사업하는 그 소유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이미 이전부터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구나. 못 갚고 있구나. 알고 있어요. 벌써 경매에 나오기 한 1년 전부터도 훨씬 알아. 그래서 결국 이제 경매로 나왔죠. 그리고 누군가 낙찰을 받고 그럼 그 사람의 심리는 어떻겠어요? 야, 이제 올 것이 왔다. 이제 정리하고 어디론가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리를 이용해서 명도를 하면 돼요. 거기에 주구장창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여기 옛날 원래 내 집이었었어.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그 심리 안에는 지긋지긋해. 이 집에서 왠지 여기서 사업을 하고 하니까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재수 없는 집인 것 같고,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막상 이제 낙찰자가 오니까 속상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너무 이제 강하게 나갈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제 잘 설득하고 그 사람의 그런 심리를 이용하면 잘 이제 명도를 할 수가 있죠.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고, 특히나 이렇게 하락장 같은 경우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서울 아파트나 이런 경우는 경매에서 만나기가 어려웠었잖아요, 그전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강남의 압구정도 현대 아파트, 뭐 대치 음마 아파트 이런 평소에 경매에서 보기 힘든 그런 물건들까지도 그럼요. 지금은 이제 경매에서도 충분히 또 실거주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그렇죠.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오히려 지금 이런 하락장에는 경매를 더 유심히 그렇죠. 지켜봐야 된다. 이게 그래요. 오히려 지금 이제 저는 위기가 이제 기회랑 같이 온다라는 말을 너무 이제 체감하면서 살고 있고, 예전에 제가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한 13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 또한 역시 이제 책 한두 권 읽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뭐 인터넷 이런 검색하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시작을 했지만, 그때도 제가 이제 13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그때 이제 리먼 브라더스라든지, 저도 뭐 사실은 지나고 나서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뭔 줄 알았지, 그때 당시 사실 몰라요. 맞아요. 근데 그냥 경기 안 좋다더라. 안 좋다더라. 근데 사람들이 유난히 말리는 거예요. 왜 하필 이 시기에 뭐 부동산을 하냐, 경매를 하냐. 그래서 아니,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암 진단을 좀 받게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항암 치료를 한 1년을 받아야 되는데, 항암 치료를 1년을 받으면서도 이게 몸도 몸이지만 이게 먹고 사는 게 걱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연찮게 이제 뭐 병원에서 또는 이제 집에서 책꽂이에 꽂혀있던 이제 경매책을 우연찮게 사놓은 거를 본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볼 때는 그냥 뭐야, 뭐 그냥 아이고 누가 또 저 뻥치고 섬에 하나도 돈 별로 벌지도 못한 것들이 뻥치고 저기다 써놨다 이렇게 하면서 읽었던 책들이 이제 항암치료 받으면서 이제 한 권 두 권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막 쏙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잘하면 여기서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 그러면서도 의심 한 50%. 아니야, 거짓말일 것이야.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돈을 이렇게 벌어. 막 이렇게 해서 시작을 어쨌거나 이제 하게 된 케이스긴 하죠. 방금 말씀하신 예. 것처럼 또 이제 이런 기회, 그러니까 무주택자인 분들이거나 또 이제 1주택자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를 잘 활용을 하면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 거잖아요. 개중에는 이것도 경매로 샀는데 지금 또 실제적으로 또 시세가 워낙에 이렇게 또 계속 빠지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그냥 기다릴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자, 지금 무주택자나 만약에 이제 1주택자 이런 사람들의 이제 투자나 아니면 이제 실거주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제가 계속 누누이 되게 좋은 기회다. 지금 이 시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기본적으로 한 1주택자들도 많은 이제 혹시 이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가 많이 이제 규제를 풀면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 서울 외적으로는 다 풀어져 있으니까, 자, 1주택은 그냥 1%예요. 그죠? 2주택도 예전에는 이제 8%였는데 지금은 뭐 1에서 3% 조정 대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은 2주택까지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 별로 걱정 안 하고 접근을 해도 된다. 일시적 2주택 이런 걸 활용하면 또 비과세를 충분히 또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2주택까지는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3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그래도 과거에는 한 12% 정도 이상, 그렇죠. 또는 뭐 종부세를 더 많이 이제 강하게 어떤 중과세 이런 것들을 많이 매겼다고 하면, 지금 그런 거 자체도 중과세 자체도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혜택도 많이 좀 조정이 됐고,
그다음에 사실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지금 강남, 뭐 용산 이런 데 빼고는 다 비조정 대상이 그렇죠.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뭐 매입을 한 것도 있고 낙찰을 받은 것도 있는데 그 비조정 대상 지역이란 걸 알고 이때 비조정 대상 지역에 내가 낙찰을 받으면 이런 세제 혜택과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과 뭐 만약 인천 같은 경우에도 작년 11월 14일 날 이제 해제가 됐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그 전까지는 계속 저도 낙찰을 받고 싶어도 집이 이미 다주택이니까 세금이 굉장히 막 12%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런 어떤 그 세금에 대한 변화 같은 것들을 좀 인지를 하시면 훨씬 투자하는데 돼 있고, 또 무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도 사실 LTV 해가지고 70%까지 지금 대출을 더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어떤 부분도 굉장히 좀 넓어졌고 폭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활용을 하면 실거주자, 무주택자분들은 굉장히 지금 좋은 기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염려하는 것처럼 물론 뭐 경매 받은 것보다 가격이 더 싸질 수도 있지만 그건 또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실거주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매를 좀 더 활용하는 게 방법일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요. 만약에 그 낙찰로 경매로 받으면 그래 싸게 받는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10억짜리를 만약에 2억 싸게 8억에 낙찰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어떤 이 경기 분위기가 계속 어떤 하락장의 분위기로 가서 걔가 한 7억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 누구도 몰라. 나도 몰라. 무슨 누가 저기 점쟁이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죠. 왜냐면 21년도까지만 2021년만 해도 그때 당시 분위기는 계속해서 오를 것만 같은 그렇죠.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또 1년 만에 이렇게 확 시장이 바뀐 것처럼. 좋아요. 그러면 내가 10억짜리를 8억에 낙찰 받을 거예요. 받을 건데 그거보다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요. 그럼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그거는 그분의 판단이야. 2억 정도 했으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세이브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그 정도에서 내가 실거주할 거니까, 내가 실거주한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곳에 실거주를 하려고 잡은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 1억 뭐 1, 2억이 더 빠졌다.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예상컨대 그 정도가의 어떤 편차는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뭐 입지가 좋다라고 어떤 전제 하에 이런 데는 뭐 그렇게 봅니다, 저는. 특히나 우리는 누구나 바닥을 잡고 싶어 하지만 그쵸. 그거를 그걸 잡기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를 특히나 맞아요. 또 오랜 그런 10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부동산 시장에 계시면서 그걸 또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미분양도 지금 많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인천이나 수도권을 좀 이제 예를 든다고 하면, 자, 분양가가 5억이라고 칩시다. 33평 정도가 5억이라고 치면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뭐 미달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차후 내년이나 후년에 그럼 분양가를 예측을 할 때 얼마 정도 대략 분양가를 칠까요? 지금 올해가 만약에 5억의 분양가를 친다면 내년에 장사가 이제 미달이 안 되니까 4억 5천, 4억의 분양가를 낼까요? 그러기 어렵죠. 왜냐면 공사비나 이런 여러 가지 또 비용들이 올라갈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5억에 분양을 했어. 그랬는데 내년에 분양되는 거 당연히 5천이 더 비싸든 1억이 비싸든 비싸질 거예요. 예, 인건비, 뭐 자재비 장난 아니게 지금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년에 그 신축 아파트들이 다른 어떤 뭐 근처의 지역이라든지 얘가 이 가격을 따라올 수 있을까? 그것만 판단해도 나는 마진이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서는 거죠. 네. 물론 뭐 내년에 얼마가 오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지금 가격이 충분히 싸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더 떨어지긴 어렵다라는 어렵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매수를 하신 상황이신 네, 거네요. 그렇죠. 지난 상승장만 봤던 분들은 지금 이렇게 180도 달라진 이런 하락장의 모습을 보고 좀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은 끝났어. 이런 이야기도 요즘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난 부동산 쳐다도 안 볼 거야.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콩콩나리님은 이런 분들께 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럼 뭐 저도 잘 몰랐을 때 주변에서도 그랬고, 저 역시도 이 부동산 모를 때는 야 그런 걸 왜 하냐 막 이러면서 부동산은 떨어질 것이다. 맨날 저도 그런 쪽에 부정적인 측면에 한 사람이었는데, 부동산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뭐 금매도 있고 뭐 재개발 이런 것도 있고 그러지만 낙찰을 받아서 이걸 여러 가지 이용할 수도 있어요. 시세 차익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상가나 이런 거를 받아서 아니면 시골에 이런 집들을 낙찰을 받아서 사업하고 결합을 해서 이걸 갖다가 월세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다 만든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시장이 이 경매가 너무 좋다. 배워놓으면 웬만해서는 거의 평생 먹고 살 기술은 가지고 가지 않냐.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쨌거나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는 집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충분히 배워놓을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정말 적기예요. 저는 지금이 정말 적기라서 오히려 이제 장이 조금 상승장이 올라갈 때 우리가 이렇게 미리 공부해 놓고 낙찰을 받아 놓은 거에 대해서 시장이 풀어놨을 때 충분한 어떤 시세 차익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물론 지금 아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경매를 무언가를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지금 이 경매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기에는 그렇죠. 너무나 좋은 시기다. 네, 그리고 가격이 또 맞습니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 안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서 좋은 시기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떠나가지 말고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지금 또 제가 알기로 지금 저희 월브닷컴에서 또 쿵쿵나리님의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투자 노하우, 뭐 경매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이제 사업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또 알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 어떤 분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냥 사실은 이제 어떤 초보자들의 기초적인 형태의 어떤 그 진입 장벽을 조금 이제 허물러라. 이게 경매가 두렵지 않다. 이런 걸 위주로 많이 했고요. 근데 일단 제 수업을 들으면 일단 자신감, 스스로한테 자신감이 생겨야지 뭔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수업을 듣거나 제 책을 보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뭐 돈도 하나도 없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되게 어렵고 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다녔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도 그래도 저보다는 최소한 조금 더 형편이 더 낫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래요. 되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일단 해봐. 아님 말고. 일단 해보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초보자일수록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니야 배우시면 돼요. 배우시고 하시고 영희 엄마 따라서 철수 아빠 따라서 그런 묻지마 투자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세요. 네. 그럼 그 쿵쿵나리님의 강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약간 그 흘러가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좋은 입지, 부동산은 가장 큰 핵심이 입지예요. 입지고 그런 입지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냥 우리 집 옆이니까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전문가적인 형태로 여기가 좋은 입지인지, 그리고 특별히 어떤 호재나 이런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 또 현장을 갔다 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충분히 또 피드백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됐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잘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가의 입장으로 또 피드백을 하니까 본인의 어떤 그 초보자의 어떤 그 실력과 전문가의 어떤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 안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지금도 현재 실전으로 굉장히 많이 뛰고 있는 사람이라서 웬만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다 이야기하면 거의 100%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의 시장에서도 여전히 낙찰을 받고 계시고 뭐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물건에서 낙찰을 받고 그런 성과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또 많이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